한 끼 식사가 지갑을 위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점심시간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고점 대비 떨어졌고 대형 브랜드는 1,000원짜리 도시락과 최저가 버거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동네 김밥집 메뉴판은 여전히 5,000원을 가리키고 강남의 냉면 한 그릇은 15,000원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완전히 다른 가격표.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마다 식당 메뉴판 앞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된장찌개 10,000원, 제육볶음만 2,000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00원이면 배불리 먹던 그 집입니다. 서울이니까 그렇다고요? 부산 서면의 국밥집도, 대구 동성로의 칼국수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일이 전국 어디서든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서민 음식의 변화가 체감됩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둘 다 한때는 싸고 푸짐한 음식의 대명사였죠. 김밥은 소풍 도시락의 단골이었고 냉면은 여름철 시원하게 한 끼 때우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김밥 두 줄이면 10,000원이고 냉면에 고기 몇 점 얹으면 20,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식당 사장님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고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손님은 비싸다 느끼고 사장님은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돈을 가져가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치솟았던 밀 가격이 고점 대비 상당히 내려왔죠. 그런데 왜 식당 메뉴판은 요지부동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오른 가격은 잘 안 내린다는 뜻이죠. 식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격을 올렸을 때 손님들이 처음엔 불평하다가도 결국 적응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곡물값이 내렸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빈자리를 다른 비용들이 채워버렸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사오는 식재료 가격 부담은 여전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죠. 주문 한 건당 10%에서 20% 가까이를 플랫폼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세,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곡물값이 좀 내렸다고 해서 음식값을 내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골목 식당들은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골목 식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입니다. 이들은 990원 도시락과 2,000원대 버거를 들고 나왔죠. 10,000원이 넘는 백반 대신 1,000원짜리 한 끼가 가능해진 겁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박리담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전략이라고요. 대기업이니까 규모의 경제로 재료비를 낮춰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990원의 도시락을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용기값,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을 다 따져보면 990원이라는 가격은 마진을 극도로 낮췄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을 포기한 수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상품을 내놓는 걸까요? 대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1,000원짜리 도시락은 상품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그 미끼에 걸려든 소비자가 진짜 수익을 만들어주거든요. 대형마트에 가본 적 있다면 한 가지 공통점을 눈치챘을 겁니다. 저렴한 도시락이나 즉석식품 코너가 항상 매장 안쪽에 있다는 점이죠. 입구에서 가장 먼 곳, 혹은 주류나 과자 코너를 지나야 도착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걸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손해를 보는 상품으로 손님을 끌어들인다는 뜻이죠. 1,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사러 들어온 손님이
매장을 통과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원하게 진열된 맥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과자도 보이죠.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도 집어듭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장바구니에는 어느새 10,000원어치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목표는 1,000원짜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000원 지출이죠. 도시락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맥주와 과자와 빵에서 마진을 회수합니다. 이게 대기업이 설계한 방정식입니다. 결국 1,000원짜리 도시락의 진짜 가격은 1,000원이 아닙니다. 그 도시락까지 가는 길에 집어든 모든 것들의 합계가 진짜 가격인 셈이죠. 그렇지만 손해를 감수한다고 해도 애초에 원가 자체가 골목 식당과는 다릅니다. 도대체 대기업은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는 대량 구매의 힘입니다. 편의점 본사가 삼각김밥용 김을 주문할 때는 수십 톤 단위로 계약합니다. 동네 김밥집이 몇 킬로그램 사는 것과는 규모가 다르죠. 물량이 크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같은 재료라도 대기업은 훨씬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체 물류망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전국에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벽에 만든 도시락이 아침에 매장에 깔리는 시스템이죠.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 비용도 줄어듭니다. 반면 골목 식당은 새벽 시장에 직접 가거나 중간 도매상을 거쳐야 합니다. 같은 재료를 사도 손에 들어오기까지 드는 비용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구조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자동화 라인에서 찍어내니 한 개당 인건비가 낮죠. 골목 식당은 사장님이 직접 재료 손질하고 조리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한 끼라도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대형 브랜드의 초저가 공세가 계속되는 동안 골목 식당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트 즉석 코너로 몰려가는 직장인들 사이로 동네 백반집은 텅 비어가죠. 한두 달 버티다 결국 셔터를 내리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골목 식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체급과 구조가 다르다 보니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상품에서 메우면 됩니다. 수천 개의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버텨주니까요. 하지만 골목 식당은 다릅니다. 메뉴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재료비가 오르면 가격을 올려야 하고 손님이 줄면 바로 적자로 이어집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입니다. 대기업이 미끼를 뿌릴수록 골목 상권은 손님을 빼앗깁니다. 싼 가격에 이끌려 마트로 향하면 동네 식당은 매출을 잃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득처럼 보입니다. 1,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골목 식당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미래. 그게 정말 소비자에게 좋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자 오히려 진화하기 시작했죠. 기업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른바 체리피커라고 불리는 소비자들입니다. 체리피커란 원래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뜻인데 유통업계에서는 할인 상품만 쏙쏙 골라 사는 손님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기업이 설계한 동선을 무시합니다. 마트에 가서 990원짜리 도시락 딱 하나만 집어들고 계산대로 직행하죠. 맥주도 안 보고 과자도 안 보고 빵도 안 봅니다. 오직 미끼만 먹고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로스 리더 전략은 추가 구매가 있어야 성립하거든요. 1,000원짜리 도시락만 사가면 손해만 남습니다. 그런 손님이 한둘이면 괜찮지만 점점 많아지면 계산이 틀어지죠. 실제로 이런 극단적 체리피커들 때문에 일부 유통사가 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도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낸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00원짜리 도시락은 단순한 저가 상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대기업의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죠. 매장 동선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규모의 힘으로 원가를 낮추며 골목 상권과는 애초에 다른 체급으로 경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10,000원이 넘는 점심값에 지친 직장인에게 1,000원짜리 한 끼는 숨통이 트이는 선택지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을 아끼는 동안 동네 식당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미래에는 결국 대기업 브랜드만 남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알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미끼 상품만 똑똑하게 골라 사는 것도 방법이고,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한 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게 첫걸음이죠. 여러분은 마트에서 미끼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이신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담아 나오시는 편인가요? 여러분만의 고물가 시대 생존 전략을 댓글로 알려주세요.